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슈 그리고 종목들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 공부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좋은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섹터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좀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지금의 현재 상황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섹터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하락 구간, 이번 주에는 반등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난주에 워낙에 크게 하락폭이 나왔었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긴 관점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는 섹터, 통신 장비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제시해드리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만 치료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편하고 값도 싸다, 먹는 비만약에 대한 등장 예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된 종목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D&D 파마텍이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좋고 실제로도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 비만약에 대한 파워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여전히 높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와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 계약 수출과 관련해서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직접적인 수혜주로 보기는 어렵죠. 단순히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성장성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주가 상승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직접적인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약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좋은 중간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좋은 만큼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성장하는 실적에 대한 성장하는 모습을 3분기 실적으로도 확인을 했고 최근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술 수출로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미약품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눌리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수기에 계속해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속적인 상승 자리 이후에 지난주에 눌리는 자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승 추세 속에서 21선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21선 라인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실적을 우리는 보여줬고 관련해서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 플러스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눌리는 가격마다 매수 진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시장 대비로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매수기에 저는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21선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21선 기준으로 현재 가격도 매수는 유효합니다만 21선 이탈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매수 한번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가 보여드린 만큼 확실한 수익이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매수 자리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잡느냐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해
입장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미약품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21선 이하 자리에서 저와 함께 신규적으로 매수 자리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펩트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좋은 추세, 사실 제가 매수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슈팅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일주일 단위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늘려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스웨덴 기업을 통해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나왔는데 펩트론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오늘 하락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펩트론 자체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약물에 전달하는 기술 자체가 제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확실하게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라이 릴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회사가 말하고 있는 대로 기술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에 대한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중간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펩트론 추가적인 눌리는 자리가 나온다라면 적절하게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대비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에 대한 자리, 적절하게 기술적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펩트론과 관련해서 신규적으로 들어갈 자리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나는 관심 있다라는 분들 지금 입장해 주셔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인벤티지랩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눌리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인벤티지랩 충분히 매수 자리 잡아보신다면 저와 함께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해서 D&D 파마텍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먹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슈팅 구간 강하게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무증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증과 관련해서 신주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거의 매번 하락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재매수 시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보신다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3개 종목 하나 더해서 D&D 파마텍까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실시간에 대한 부분 체크해서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먹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던 만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실시간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저와 함께 실시간 자리 잡으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 종목으로 이 바이오 섹터 내 가장 성장성이 높은 비만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 랩까지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 AI 버블론 논란에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소부장주들 급등락 보여줬는데 오늘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3,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등락폭이 생각보다 컸는데 저희 앞으로 어떤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긴 호흡을 좀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번 3분기 실적을 이끌었었던 섹터는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한정된 것은 아니
아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저는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도체와 차가 끌어주니 든든 이달 수출 8.2% 견조한 상승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핵심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20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디램에 대한 가격으로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의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지는 대로 모두 다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매출 채권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냈죠. 당연히 실적을 동반을 했었고 하지만 최근 2주 동안은 긴 하락 구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인 구간이냐? 전혀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구간에서 저가에서 반등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금요일에 하락폭이 좀 더 나오면서 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목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관점으로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를 보더라도 60일선 라인은 확실한 저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60일선 터치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21선 터치가 아무래도 가장 좋은 기술적 지지선 라인이었는데 최근에 21선 라인까지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동반하고 상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자리라고 한다면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 대한 구간, 부담에 대한 밸류에이션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슈팅, 이번 주에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보신다면 삼성전자 확실하게 더 좋은 수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략으로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자리 당연히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도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61선 라인 그리고 21선 터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 21선 이탈 자리가 나왔고 61선 위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보고서를 봤을 때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해외 글로벌의 금융회사들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 구간은 저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홀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 관점에서 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편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들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라든지 소재와 관련된 중소형주들 사실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유니센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앞선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확실하게 실적을 보여준 종목.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는 저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오후장에서 상승분을 좀 반납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옵션과 관련된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추가적인 반등 나오게 된다면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하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매수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반도체 섹터는 꼭 한번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2주 동안에 눌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매수 한번 해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 개의 종목뿐만이 아니고 장비와 소재와 관련해서 전공정, 후공정과 관련해서 관련돼서 확실하게 성장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섹터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최근 눌렸던 반도체, 이 전문가님께서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로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유니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 이슈 섹터는 바로 통신 장비입니다. 이 통신 장비 미국 시장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 아시아 최대 부호 안바니가 삼성전자와 이 차세대 통신 장비를 논의하러 한국에 왔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통신 장비주들, 이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최근 2주 동안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의 최근 하락폭이 가장 민감하게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반등이 어느 정도 시작될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반등 구간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통신 장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말입니다.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내년에 가장 좋은 섹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일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봐야 되지만 통신 장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단기 낙폭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로 쌓아가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시아 최대 부호 안바니가 이재용 회장과 차세대 통신 장비에 대한 공급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도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생겨난다. 특히나 국내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기다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의 어퍼 C밴드 경매 임박. 새로운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통신 장비주 2026년에 대형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2026년 특히나 내년에 통신 장비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 구간이 나온 지금 시점에서는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차곡차곡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현재 국내 쪽에서 그리고 해외 쪽에서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국내 그리고 미국, 일본 매출에 대한 확대가 나오고 있다.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내 쪽, 내수 쪽과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글로벌 성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 상승 추세의 하단까지 기술적인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 자리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61선 라인을 지켜냈다라는 점에서 반등 자리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상승에 대한 추세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RFHIC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RFHIC 같은 경우에 지금에 눌리는 구간이 기회라고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눌리는 구간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실적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3조 원 넘는 매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RFHIC는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는 구간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지금의 가격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리드도 최근에 상승과 함께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고 위성 장비 쪽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솔리드도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눌리는 구간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최근에 눌리는 구간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 매수 유효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한번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2026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하락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좋은 매수 기회가 온 만큼 매수 관점, 현재 가격으로도 모두 다 매수할 수 있는 3개의 종목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까지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확실하게 좋은 상승으로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통신 장비주 저와 함께 추가적인 업데이트 하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이슈 섹터로 통신 장비주들 살펴봤습니다.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섹터로 이 통신 장비 꼽아주셨는데 이노 와이어리스, RFHIC 그리고 솔리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섹터들의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더욱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생방송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공략해드린 종목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사실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 여러 섹터 내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적된 수익이 좀 가능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수익이 가능할 종목들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를 달성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에도 고성장을 보여줬었던 만큼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평가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횡보자를 좀 가져가다가 상승 추세,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하락 구간은 개별적인 악재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삼성 SDS도 시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61선과 121선 라인까지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온 만큼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수익을 보신 분들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ST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ST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일상 결과를 보여줬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죠.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아ST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동아ST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3분기에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동아ST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10월 31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간에 슈팅 구간이 나면서 11월 10일 날 고가 형성을 하면서 3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바이오주 거기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위 가격이긴 합니다만 21선 라인 위에 있다라면 지금의 가격대에서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섹터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하나 더해서 D&D 파마텍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아ST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종목이긴 합니다만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보여줬죠.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 보여줬고 특히나 AI 기반으로 확실하게 광고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AI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11월 10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구간 동안 지수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단기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그 하락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 구간에서 잘 버텨준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한 슈팅 구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대감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두나무와 관련된 합병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에서 대한 성장도 충분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두나무에 대한 합병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소폭 상승 구간이지만 여전히 홀딩 전략을 지금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수 전략 취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현재 가격으로 매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만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11월 19일 오픈 채팅방에서 CJ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중일과 관련된
갈등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아무래도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수혜주일 것 같다. 하지만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최대 주주인 CJ 당연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셔서 어려운 시장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는 구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저와 함께 적극적인 전략 한번 취해보시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그리고 실시간에 대한 전략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공략을 해주시고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삼성 SDS, 동아 ST, 그리고 네이버까지 살펴봤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주신 종목으로는 CJ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빠르게 캐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뭔지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명은 KG 이니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본업에 대한 회복 그리고 계열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목표가를 높여간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온라인 전자결제 피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5% 상승을 보여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본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형 가맹점에 대한 거래액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신규 가맹점에 대한 유입으로 본업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 그리고 자회사인 캐피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좀 깎아먹는 자회사들이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이익 개선세가 나오면서 실적 성장에 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금의 반등 구간 바닥에서 반등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2,900억 정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2,900억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1,180억 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은데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을 한번 보시면 4.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3분기에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3.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정도만 지나게 된다면 시총만큼의 현금이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박앤세일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좋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좋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죠. 최근에 지수 하락 구간 속에서도 횡보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약했지만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장중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선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편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KG 이니시스는 워낙에 저평가, 지금의 실적 상승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안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제거하고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KG 이니시스 꼭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1,51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가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1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바로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목표가 1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목표가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힌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인데요.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합병하면 좋나요? 네이버 두나무 빅딜 본 궤도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자, 제가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가져온 이 종목은 두나무에 관련해서 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는 두나무 지분을 통해서 네이버의 지분까지 획득을 할 수 있겠죠.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벤처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나무의 지분을 7.2%를 보유하고 있고요. 합병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이미 작년의 실적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7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로 1,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미 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네이버와 두나무와 관련해 합병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꼭 한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죠. 저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시초가는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78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종목명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바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익이 가능한 종목인 만큼 꼭 한번 입장해 주셔서 좋은 종목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